예, 안녕하십니까. 이백의 이삼 그리고 박성훈입니다. 네, 오늘 소니 편을 올리고 또 저희 사무실에 또 다 같이 모였습니다. 네. 예. 오늘도 비가 하루 종일 오네요. 오후에 비가 안 온다더니 예. 기상청을 실력을 또 한 번 알게 됐습니다. 30%라고 했는데 오후에 네. 비 올 확률이 하루 종일 오잖아. 기상청은 왜 월급을 받는지 모르겠어. 슈퍼컴퓨터도 있는데. 컴퓨터를 쓸 줄을 모르는 거지. 컴퓨터가 별로 안 좋은 거 아닐까요? 아니죠. 이거를 제대로 돌릴 줄을 모르는 거야. 돌릴 줄을. 그럼 다음번에는 이제 기상청 담당자님을 한번 섭외를 해서 왜 자꾸 기상청은 예, 거짓말을 하나? 오늘 소니 편이 오늘 아침 뭐 일찍 올라갔어요. 네. 근데 팟빵에 이 댓글들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 직함이 앞에 그 길었던 그 소니 네. 팀장님이 네. 인맥이 좋은 게 아닐까. 그분 방송 나오면서 댓글이 엄청 늘고 클릭 수가 늘고 경쟁사인에서도 막 반응이 오고 소니가 물건은 물건인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카메라 시장에서 치고 올라오는 스프린터. 그렇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올리자마자 바로 이렇게 피드백이 빡 오는 거는 처음인 거라 저도 많이 당황했어요. 그 소니 편을 올리고 그러고 저희가 다시 오늘 저희 작업실에 모인 이유는 제가 이제 그동안 6회 진행하면서 계속 창업자 투덜 예, 투덜거렸잖아요. 그 창업자 특집을 오늘 녹음을 하기로 해서 이 에어컨이 없는 에어컨만 빼고 완벽한 저희 작업실에 뜨거운 남자 4명이 또 모였습니다. 예, 이번에 창업자 특집을 하면서 괜히 이제 제가 이제 주가 되면은 괜히 좀 거시기 할까봐 직접적으로 저랑 친분이 있는 그 창업자 그 각사의 대표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분 이제 차례차례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나이순이고요. 네. 둘이 싸우지 마시고. 네, 그 컨텐츠 큐레이션 기업 그 쉐어하우스의 배윤식 대표님 오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윤식입니다. 목소리가 왜 갈라져요? 긴장. 긴장하실 필요 없어요. 네.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PT도 하시는 분이 왜 마이크 앞에서 울렁증을 거기서도 떨어요. 네. 거기서도 걸어요?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PT 하신다고 머리도 파마까지 하시고 옷도 좀 큐티하게 다시 코디를 해서 입고 나오셨고요. 네, 그리고 저희 마지막 또 게스트 웨어리블 그리고 사물 인터넷의 대표 기업 어비팩토리의 송태민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비팩토리의 송태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분이 그 가수도 하시더니 네. 마이크가 앞에서 말씀하시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요. 네, 마이크 제 책상에 항상 마이크가 같이 올라가 있어서. 네, 원래 즐거워요. 이 창업자 특집을 자기네 사무실에서 하자는 거예요. 네, 그 레코딩 그 스튜디오가 다 되어 있으니까 장비도 다 되어 있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홍대로 오라고 했죠. 네, 오늘 그 두 분 다 모셨는데, 이 두 분이 그래도 지금 IT 쪽에서 가장 핫한, 가장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그 콘텐츠 기업과 그리고 사물 인터넷 그리고 웨어리블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이 두 분을 모시고 앞으로 이제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현재 창업을 했는데 너무 현재에 너무 힘드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좀 팁을 드리면 청취자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두 분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 취지가 정말 좋은 게 제가 대학 졸업할 때만 해도 창업을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정말 뭐 강남의 빌딩 부자 아들들 아니면 무조건 대기업 취업. 저는 이제 경영학과니까 간혹 이제 CPA 준비하는 애들. CPA가 뭐예요? 공인회계사.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모르고 있었잖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 그래. 근데 지금 어느 순간 네. 심지어 3학년 대학 3학년생들도 네. 아 이제는 취업보다는 음. 창업을 하는 게 길이 아닌가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저는 이렇게 취재원들이나 관련 기업들 이렇게 직접 가서 그 어린 분들 이렇게 갓 신입들 만나 보면 네. 창업을 하다가 들어온 분이 꽤 돼요. 그래요? 꽤 돼. 그리고 창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네. 막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 비밀로 해달라면서.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뭐 취재원들 만나면 아 준비 중이래. 근데 나만 알고 있으래. 근데 그런 뭐 거 아니에요? 나한테만 얘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차장님한테 만나는 사람마다 이거 오프 더 레코드라고. 그 누가 그랬죠? 오프 더 레코드는 사전에는 있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없는 말이라고. 그래서 네. 지금 우리가 마련한 이번 시간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한테. 네. 그 저희 배윤식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외로운 솔로잉으로 계속 삽질을 하고 계시고 있고요. 네, 새로운 그 컨텐츠의 그 새로운 시각과 그리고 컨텐츠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그 우리나라 같은 뭐라 그럴까 그 저작권이나 뭐 이러한 것들 여러 가지가 난해한 그런 뭐 비즈니스 생태계가 있는데 거기서 고전분투를 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우리 송태민 대표님은 웨어리블은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사물 인터넷도 또한 마찬가지로 대기업에서 이제 큰 그림을 그려놨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아직까지는 와닿지 않은 그런 미래 서비스들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뭐 잘 들으시면은 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저 배훈식 대표님한테 먼저 그 쉐어하우스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뭐 이야기를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저희 그 서비스 이름이 쉐어하우스인데 이거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긴 해요. 뭐 그거 뭐 같이 살고 요새 뭐 방송 보면 또 연예인들 같이 한 집에 살고 그렇지 않습니까? 딱 그 의미로 볼 수는 있긴 한데 저희는 약간 두 가지 의미가 있어가지고 그 하우스라는 거를 노하우를 뜻합니다. 그래가지고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지금은 저희 그 깨알 같은 센스 있는 저희 에디터들과 그리고 이 세상 보면은 나만의 노하우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뭐 기삼 씨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재주가 있잖아요. 뭐 술 딸 때 뭐 이런 재주도 있고 뭐 저는 뭐 많은 재주도 있잖아요. 폭탄 108개의 기술을 가지고 있죠. 폭탄주 네. 108 기술. 저는 그런 것도 노하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로 세상에 주목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뭐 그러한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데 컨텐츠가 재미있는지 많은 분들이 공유해주시고 또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미키마우스 흉내내는 것도 기술인가요? 아유 그럼요, 그것도 노하우죠. 네. 그럼 그냥 개인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개인기를 누군가한테 알려주면 전 노하우라고 생각하고 그런 노하우가 있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유튜브 스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스타. 좀 더 시간 투자를 해야겠는데? 언제 한번 저희랑 작업을 한번 같이 해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송태민 네. 대표님께도 한번 들어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뭐 사물 인터넷 개념과 그다음에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직접 뭐 제조부터 서비스까지 다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가장 핫한 이슈인 이제 비콘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콘이라는 거를 제가 이제 어비콘이라는 이름으로만 해서 직접 제조까지 했고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만든 게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어요. 사실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이제 뭐 주제 하나를 정해 놓고선 걔로 사업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서비스가 되게 거의 10가지가 되는데 10가지를 다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중에서 가장 이제 이슈가 많이 되고 인기가 있는 게 이제 재난 대처 인텔리전트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뭐 빌딩 같은 데다가 저희 비콘이라는 제품을 설치한 다음에 뭐 주변 사람들이 뭐 들어오게 되면은 뭐 쿠폰이라든지 아니면 약도라든지 주변 관광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기본적인 서비스가 있어요. 그 기본적인 서비스가 있는데 그 외에도 갑자기 뭐 건물에서 불이 났다 아니면 지진이 났다라고 했을 때 그 원래 정보를 줬던 신호들이 전부 다 재난 신호로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신호가 중간에 갑자기 딱 바뀌게 돼서
현 위치 기반으로 해서 도망갈 수 있도록 뭐 306호에 있던 506호에 있던 현 위치 기반으로 해서 다들 나갈 수 있도록 중앙 통제 시스템에서 만들어주는 예,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거는 네네. 이렇게 극장에서 네. 극장 가본 지가 벌써 6년이 넘었는데 극장 가면 영화 네. 상영 시작하기 전에 화재시나 뭐 이럴 때 그죠. 어떻게 나가세요 네.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네. 도피 루트를 이제 네. 알려준다는 거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극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좌석이 뭐 100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네. 현 위치 자리에서 어떻게 도망가는지는 모르잖아요. 네. 어떻게 나가는 줄만 알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예, 오차 범위 자체가 5cm이기 때문에 예, 정확한 현재 위치에서 나갈 수 있게 네. 이게 핸드폰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제 구글 글래스랑 이제 갤럭시 기어랑 예, 전부 다 동시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 맞다. 그 이분이 오타쿠여서 국내 구글 글래스 1호시죠. 네, 1호고 앱도 국내 1호로 네. 개발을 해서 런칭을 했었고요. 아이패드 네. 미니 세계 1호 구매자. 세계 1호? 네. 아 이분이 그분이구나. 네. 이분이 그분이에요. 아니 이 정도 오타쿠는 돼야죠. 구글 글래스 안 쓰고 오신 거 보니까 네. 별로 물건이 아닌가 봐요. 아니 요즘은 그 글래스를 한 6개월 정도 쓰다 보니까 네. 이제 날씨가 더워져서 가능하면 안 쓰려고 땀이 많아가지고 좀 힘들어요. 네. 아니 뭐 오늘 주제랑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네. 어떻게 좀 팔릴 것 같아요? 한국에 나오면? 50만 원 언더면은 충분히 팔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얼마에 주고 사셨어요? 이건 이제 뭐 일단 1,500불인데 네. 이제 오. 웃돈을 주고 네. 그 다음에 국내 들어오려면 저는 정식 수입 신고를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네. 관세가 20%를 붙었어요. 네. 굉장히 많이 붙어가지고 네. 거의 300만 원 정도로 들고 들어왔어요. 아니 그냥 쓰고 들어와도 세관에서 몰랐을 텐데. 그죠? 근데 근데 거기 뭐 가서 사서 들어오는 비용보단 싸겠죠? 그죠? 네. 아 근데 관세청에서도 이 구글 글래스 네. 처음 들어오는 거라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면서요? 그 작년 12월 달에 이제 들고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저는 착해서 신고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한 4시간 걸렸어요. 이 심사 때문에. 왜냐면 이게 안경이냐 스마트폰이냐 아니면 스마트폰 주변 기기냐에 따라서 관세가 달라지거든요. 스마트폰은 10%고 주변 기기는 8%. 근데 안경은 20%래요. 근데 이게 안경이라는 거예요. 아니 안경알이 없다. 이건 안경알이 없는데 왜 이게 20%냐 그래서 그거 가지고 4시간 동안 계속 싸우다가 아 그냥 빨리 들고 들어오려고 그냥 20% 되겠다. 그쪽에서는 나중에 이게 스마트폰 주변 기기를 판명되면은 그 차익은 돌려주겠다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돌려받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이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그 세금이 다시 돌아올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봐도 없을 것 같은데 사실 그것 때문에 국내 이제 정식 1호로 구매했다라고 이제 기사가 막 나가게 됐던 거였어요. 근데 저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냥 다 그렇죠. 그냥 쓸 것 같겠죠. 네. 무관세로. 네. 네. 뭐가 제일 좋던가요? 기능 중에서요. 네. 솔직히 가장 좋은 게 사진 기능이에요. 그래서 쓰고서 그러니까 저는 애 아빠니까 애들하고 놀 때 이제 핸드폰을 안 들고서 그냥 눈 이제 윙크만 하면 사진 찍히기 때문에 윙크하면 사진 찍고 다니는 게 제일 편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사람들은 이제 아니 뭐 사진 찍으려고 300만 원 주고 샀냐? 라는 얘기가 제일 많은데 사실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메리트는 있어요. 근데 화질도 괜찮아요. 네, 화질도 좋고 근데 생각보다 이제 쓰다 보니까 저는 이제 UX 쪽 전문가다 보니까 이거 글래스가 화면을 그렇게 오래 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써보니까 얘는 잠깐 보는 거지 전부 다 말로 제어하고 그다음에 그 골전도 스피커로 듣는 그런 프로세스가 더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될 것 같아요. 네. 영어로 해야겠네요. 네, 현재 영어밖에 안 돼서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은 말을 할 때 이제 처음에 OK 글래스라고 해요. 그럼 메뉴가 나와요. 메뉴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그중에 구글이 있어요. 검색하려면 구글이라고 말을 하면 되는데 처음에 구글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구글이 왜 구글이 아닌가? 그래서 그래 외국식으로 하자 그래서 끄고 하니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고 거의 실인데. 네, 이거 영어 발음이 R 발음하고 V 발음도 되게 중요한데 동영상이 레코드와 비디오거든요. 근데 이 레코드와 비디오 하면 안 돼요 또. 레코드와 비디오 해야지만 돼요. 그래서 아 영어 공부가 되겠구나. 약간 네. 발음 규정. 네네. 그러니까 지난주 방송 내용이 다 걸리잖아. 그 소니 미래 카메라 네. 그리고 그 번역 네. 음성 자동 번역 소프트웨어가 탑재되면 이 한국어로 번역을 할 필요가 없다. 다 걸리잖아. 네. 이 백이
완전 그물망이야. 피해갈 수가 없어. 아니 저희는 다 어차피 이게 하도 많은 주제가 다 이 IT가 그 생활이나 기술에 다 접목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저희는 소설을 써도 다 사실로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 소설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주제로 좀 돌아와서 그 배윤식 대표님은 제가 그 PR원에 근무를 했을 때 같은 회사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디컴의 소속으로 같은 층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었고, 그리고 송태민 대표님은 저랑 동문이에요. 제가 한 학년 뭐 선배인가 막 그럴 거예요. 학교에서 서로 왕따라 둘이 캠퍼스에서 서로 외로움을 날려주며 이렇게 만날 줄은 꿈에도 꾸지 못했어. 그러면은 먼저 그 여러분들이 사업을 왜 시작을 했는지 저는 그런 게 되게 궁금해요. 결정적인 계기. 딱 그 망치로 뒤통수를 맞았을 때 그게 언젠가. 네. 저는 명확한 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업하기를. 근데 이제 그러한 구체적인 목표가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언젠가는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뭐 산전수전 겪다 보니 뭐 슬럼프도 오고 이제는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예, 과감히 그냥 회사의 비호를 뿌리치고 나왔죠. 네. 근데 당시 그 미디컴에서 근무했을 때 그 매운식 대표가 물론 미디컴에서 나와서 바로 이제 창업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내면서 대리직급 주제의 그 팀원들을 많이 거닐던 게 거의 황제 생활을 했다고 할 정도로 잘 나가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또 이렇게 다른 회사 갔다가 어느 순간 공동 창업으로 처음에 이제 이 몹쓸 이 창업 전선에 이제 뛰어들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맞죠. 네. 근데 황제는 아니고요. 열심히 했습니다. 옛날부터.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약간 그 시대적인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저희가 이제 마케팅이라든지 PR이라든지 이런 커뮤니케이션 쪽 분야였는데 제가 이제 첫 직장 생활을 할 때쯤이 약간 기술적인 부분, 뭐 미디어가 발전하고 요새 뭐 SNS다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이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네, 그런 부분하고 또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부분을 제가 약간 이렇게 매칭하고 약간 믹스해줄 수 있는 그 기능을 제가 좀 가지고 있죠. 왜냐면 저는 컴퓨터공학도 전공됐고 신문방송학도 전공을 해서 약간 크로스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딱 그 접점에서 많은 수요가 있었지 않았나라 생각이 좀 합니다. 왜 시작했냐고. 이거를? 아니 질문에 요즘은 왜 시작했냐.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일단 시작에 그 제가 이제 사업을 시작한 배경에는 솔직하게는 슬럼프였어요. 예, 업무를 한 7, 8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슬럼프가 오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가 많이 바닥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저에게 이제 에너지를 북돋을 수 있는 거는 뭔가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인데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사업이라는 분야가 있었고 또 이제 그 뭐 이런 경험을 통해서 많은 문제를 알게 되잖아요. 제가 경험했던 그런 시장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한번 개선해 보겠다 이렇게 머리띠 둘러매고 문제 제기형 사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보통 이제 PR 에이전시에서 창업을 하면 이제 저랑 비슷한 패턴으로 고객사를 새롭게 영입을 하고 그거를 시드 머니로 이제 그 조직을 꾸며 나가는 형식인데 전혀 다른 형식의 그러니까 다른 주종의 그 서비스 기업으로 지금 현재 이제 대표 자리에 있는데 지금 그 셰어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그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예. 맨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 궁리를 해야 되고 저도 사업 초보였지 않겠습니까? 뭐 여전히 지금도 초보라고 할 수 있지만 처음에는 뭐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에 대한 이렇게 브릿지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를 좀 해보자고 했는데 또 이게 사업이라는 게 뭐 이것저것 뭐 여기 앞에 송토민 대표님은 뭐 서비스가 10개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2개만 해도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뭐 하나에 집중하는 것도 뭐 전략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분산해서 이렇게 뭐 분산 투자라고 하죠. 그래서 뭐가 될 것인가 과연 뭐 그런 걸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느끼는 경험에서는 하나에 집중해 보자. 실패하더라도 그 생각에 저는 지금 과거의 그런 에이전시 비즈니스에서 지금 콘텐츠
쪽 비즈니스로 좀 모델을 바꿨죠. 근데 이제 사실 콘텐츠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국내는 많은 사람들이 콘텐츠는 공짜다 뭐 이런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인식하고도 싸워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쉐어 노하우를 어떻게 공유해서 수익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수익 모델에 대해서 뭐 여쭤보고 계시지만 뭐 그것처럼 저희는 약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형태로 접근을 하거든요. 단순히 저희는 광고가 저희 수익 모델은 아니에요. 약간 이렇게 설득적인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많은 기업들 아니면 소비자들한테도 설득을 하는 거예요. 당신 뭐 저희 콘텐츠를 보면서 유익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어떤 그러한 영향력들이 저희는 약간의 수익 모델로 변환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좀 밟고 있죠. 그럼 송 대표님은 지금 말씀하신 거에 완전 반대되는 게 저 같은데 왜냐하면 이분이 자기 말로도 깔때기를 잘 드릴 텐데 제가 약간 을피로 보면 유수의 대기업 배지들을 다 번갈아서 다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네. 근데 갑자기 저한테 이제 창업한다고, 제가 먼저 창업했으니까 저한테 창업을 한다고. 태민 씨는 대학원을 갈 때도 저랑 얘기를 했더니만 창업할 때 저랑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그때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네. 일단 저는 원래 사업의 꿈은 전혀 없었어요. 전혀 할 생각도 없었고, 근데 없었던 이유 자체가 뭐냐면은 저는 원래부터 이것저것 동시에 하던 사람이었어요. 회사 다니면서 강의하고 교수도 하고 그다음에 책도 쓰고 음악도 하고, 원래 동시에 저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하다 보니 사업하면 더 바쁘겠다. 그럼 집에 신경을 못 쓰겠다. 그럼 너무 미안해지니까 그래서 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사실 사업을 하기가 싫어서 계속 이제 안 하고 있다가 와이프가 한번 해봐라 라고 솔직히 얘기를 했어요. 윤허를 해주셨군요.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내가 지금보다 훨씬 바빠질 텐데 괜찮겠냐. 그래서 오케이를 해가지고 그럼 2년 안에 내가 무조건 성공하겠다 라고 해서 이제 하게 된 거고, 사실 회사 생활도 그건 있었어요. 저도 이제 15년 차예요. 15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해왔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들 여러 군데 많이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저만의 서비스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죠, 당연히. 예, 그런 생각으로 해서 아까 이제 선택과 집중도 되게 중요한 말이긴 한데, 제 캐릭터 자체가 원래 동시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는 게 잘해요.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사실 뭐 하나만 걸려라라는 식도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저는 어차피 동시에 다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예, 그런 생각 때문에 일단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네. 지금 송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무실이 옛날에 그 대기업 다닐 때 개인 작업실로 쓰던.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제 뭐 책도 쓰고 음악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싱글 앨범이 몇 개나 나왔어요? 32장이 나왔고요. 발표된 곡이 한 140곡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네, 뭐 작사도 다 하고 이런 식으로 원래 회사 생활하면서도 동시에 해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사업이 우습게 보는 건 아니고요. 사업은 해보니까 진짜 어려운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원래 내 페이스를 잃지 말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일부러 선택과 집중을 안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 질문의 논지가 자꾸 네. 좀 비껴 나가는 것 같은데, 창업을 이제 마음을 먹었던 계기가 무엇인지. 아까 와이프가 하래서 한 건 단순히? 아니 와이프는 농담이고요. 와이프는 송 대표님이 하고 싶어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은 사업할 생각이 없었지만은 이렇게 15년 동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내가 사업을 해도 되겠다라는 위치가 됐어요.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졌고, 인맥과 나름대로의 실력과 이제 15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노하우를 어느 정도 쌓였잖아요. 그래서 내가 충분히 이제는 사업을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시작을 사실 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사업을 하겠다는 이제 계기는 나왔으니까,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의 아이템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아이템은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일단은 작년에 저는 이제 11월달에 SK 플레이스를 나오게 되었고, 나오면서 뭐하지? 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하다가 그냥 이때까지 회사 생활하면서 항상 웹 서비스랑 모바일 만들고 이런 것만 해왔는데, 이런 거 말고 좀 더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걸 해보자라고 해서 택한 게 이제 사물인터넷이었어요. 사물인터넷은 이제 제조 쪽과 IT가 두 개 다 만남이 있는 융합 서비스예요. 그래서 IT 쪽 사람들은 아무래도 제조 쪽을 모르고, 제조 쪽 사람들은 IT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럼 모르는 분야니까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일단 뛰어들게 되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사실 시작하자마자 주변에서 많이들 응원을 해줬어요. 와, 무슨 제조까지 하냐?
라는 얘기가 들었는데 일단 저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일단 무대 프로 일단 하고 보는 성격이기 때문에 네. 그 생각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냥 하고 싶어서 그냥 했던 거. 근데 예상치 못하게 11월 달에 시작했는데 1월 1일자에 뭐 올해는 뭐 IoT와 웨어러블의 해 그 기사가 뜨더라고요. 타이밍 맞았다. 라는 생각이 살짝 했죠. 그러면은 네. 그 IoT,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네. 쪽에 그 좀 전망을 내다보고 네. 아이템을 잡은 건 아니고 그냥 운때가 맞았다. 그죠. 근데 사실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한 10가지 프로젝트가 있어요. 네. 10가지 프로젝트가 있는 것 중에서 한 개가 지금 IoT일 뿐인 거고 나머지는 나름대로 제 전략 마케팅상 하나씩 이제 공개하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뭐 저한테 다 얘기했던 거 그거 중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배윤식 대표님은 지금 처음부터 쉐어하우스는 아니었잖아요. 아 그랬죠. 네. 처음에는 저도 이제 해왔던 것들이 도둑질이라고 그냥 기존에 했던 형태의 것들을 약간 부티크라고 합니다. 조그만 기업이 좀만 전문성 있게 뭐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저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쪽으로 맨 처음에 창업을 했다가 처음에 반응 좋았어요. 돈도 이제 어느 정도 벌고 멤버들도 확대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는데, 근데 이 미디어 환경이라는 게 되게 급변하고 또 이제 대형 기업들이 또 존재하잖아요 기존에. 그래서 뭐 그런 기업들이 뭐 합병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솔루션이라든지 방법론을 막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속도를 이런 작은 기업이 따라잡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그런 분야도 있었고, 또 이게 워낙에 이게 환경이 아직 태생적으로 자리 잡히지 않은 게 이제 디지털이랑 온라인 쪽이잖아요. 지금도 모바일이다 아니다 뭐 이런 뭐 감론 을박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뭐 적응하고 있는 그런 미디어인데, 뉴미디어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걸 메인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기엔 아직은 좀 견고하지 않구나 이 시장이라는 생각에 이제 실제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해보고 싶은 걸 하게 된 거죠. 그게 쉐어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쉐어하우스는 제가 이제 이런 필드 뭐 디지털 마케팅이나 PR 필드에 있을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뭐냐면 저는 온라인에서 항상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이 온라인이 가진 특성이 몇 개 존재해요. 뭐 익명성도 있지. 그리고 뭐 어떤 기업들의 어뷰징, 막 바이럴 마케팅 있잖아요. 뭐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답변하는 그런 마케팅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잖아요. 그런 경험도 해보고, 그리고 문제 없이 남발되는 상업적 광고. 뭐 언론사에 요새 보면은 광고 엄청 많이 붙어 있는데 그게 이제 신문 기사를 보는데 방해되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박 차장님 그 뭐지 사진 없는 기사 거기는 이쁜 아가씨들 사진이 붙어서 올라와서 나도 모르게 클릭을 해. 뭐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뭐 그러한 대안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고민을 좀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광고주 아니면은 기업도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주면서 네. 소비자 입장에서도 아, 이 정보는 되게 유익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생겨난 게 노하우의 형식을 가진 콘텐츠는 그 둘 다를 만족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뭐 창업을 하게 됐고 그걸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기업들과도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없다가 최근에 뭐 제휴도 통해서 뭐 제작 지원도 받고 파트너십도 맺고 있고, 그리고 이게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뭐 다양한 언론사 아니면 플랫폼, 서비스 기업, 포탈 하고도 되게 제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간 밑바탕이 되면 소비자분들이 더 많이 알아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저는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뭔가 수익화할 수 있는 것들이 머리에 좀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아무런 사전에 질의서도 없고 둘 다 그냥 책상에 마이크만 딱 있어서 네, 생각나는 대로 질문하고 생각나는 대로 답변을 하는데 야 역시 대표님들이라 달변이네요. 아주 질문 하나 할게요. 네. 제가 얼마 전에 무슨 미국 영화를 봤는데 와이프가 누명을 써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너무 증거가 확실한 거야. 근데 범인이 아닌데 너무 근데 증거가 확실해서 빼낼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이 남편이 직접 빼내는 거야, 와이프를 감옥에서. 탈출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다양한 노하우가 나와. 근데 그 노하우를 이 사람은 유튜브에서 다 찾아. 심지어 뭐 그
뭐 현금 수송차 같은 그런 차에다가 무슨 그 이제 수감자들 뭐 신체 검사하고 이런 네. 통보서 이렇게 날라주는 차가 있는데 그 차를 뭐 아무도 모르게 문 따는 법 뭐 그런 거를 유튜브로 치니까 다 나오더라고. 그리고 뭐 엘리베이터를 뭐 무슨 철사 같은 걸 틱 꽂아가지고 쓰게 하는 법 이런 게 다 나오더라고. 그러면은 그런 노하우가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다면 지금은 그 하시는 그 동영상이랑은 어떻게 그러면 이게 차별화가 되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는 그래요. 일단은 세상은 넓고 컨텐츠는 많고 사람도 많다의 관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세상의 노하우를 다 다룰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저희 서비스에 접점해 있는 뭐 아까 뭐 흉내내기 잘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이런 재능 있는 사람들을 발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안녕 친구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발굴해가지고 큐레이션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큐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막 어렵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뭐 전시관,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도 어떤 특정 제품들은 어떤 테마에 맞춰서 전시하는 게 큐레이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큐레이터라고 하듯이 저희도 세상의 온갖 그런 노하우 중에 유익성을 따지죠. 물론 저희는 유익한 콘텐츠를 큐레이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좀 전에 본 영화에 있는 노하우를 유튜브에서 실제 찾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왜 물론 이제 어떤 백도어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가끔 신문 보면은 유튜브로 뭔가 테러 뭐 이런 기술을 배운다든지 그런 것들인데 그런 건 좀 안 좋은 연결고리에 서 있는 그런 안 좋은 것들인 것 같고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그냥 피식하고 웃을 수 있는 그러면서도 도움되는 그러한 노하우 콘텐츠를 영상 아니면 다양한 포맷에서 만들고 있죠. 뭐 너무 이쁜 여자 단박에 꼬시기 뭐 이런 것도 있나요? 아 그거 당연히 가능하죠. 아침 있어요? 현재는 없는데 아. 섭외를 그 기자님께서 해주시면 좀 만들어볼까 아니면 거기에 영상에 출연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노하우를 알려드릴 테니. 아 이게 있어야지 얘기가 되는데. 아 근데 그 연애 코치 관련해서 또 노하우를 추가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 예, 최근에 뭐 많은 분들이 그쪽에 관심 있고 또 연애 재능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주변에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은근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뭐 기고도 하고 컨텐츠도 참여해서 좀 많은 사람들을 솔로 탈출을 도움을 주겠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노하우 콘텐츠라고만 하면 좀 모호해서 이건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떤 콘텐츠인지 이거는 그 음성으로 되는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말로 설명을 해야 돼요. 아 그래요. 저희는 아니 참고로 그 지난주에 유승훈이 그래서 혼났잖아. 아 그래요.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제품이 뭐 말로 설명할 수 없으면 어떡하냐고 여기 지금 듣는 팟캐스트인데. 어이구 그럼 말로 설명을 잘해야겠네. 저희는 그 컨텐츠라고 하지만 그냥 노하우 그 영상이나 뭐 이런 걸 보실 때 따라하기 쉽게끔 스텝이라고 이렇게 첫 단계, 1단계에서 하나씩 따라할 수 있게끔 영상이 만들어져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보면은 따라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저희는 이거가 더 많은 사람한테 알려지라고 스토리를 녹여요. 상황을 좀 녹여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다양한 뭐 그런 노하우 콘텐츠 스텝 방식이 있는데 저희는 그 전에 뭐 스토리를 녹이죠. 예를 들면은 저희 영상 중에 하나가 그 저희 리포터 아리따운 리포터가 나오는 영상이 있는데 엄마한테 막 내 옷 어디 갔어 막 이렇게 외쳐요. 그러면은 엄마는 내가 네 심부름꾼이냐 막 그러면서 내가 진짜 이 노하우만 알고 있으면 내가 이런 소리 안 들었을 텐데 라고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뭐 옷을 간편하게 적는 방법, 2초면 적는 방법을 만들 때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게 그러니까 딱 좋아해서 내 친구한테 알려주고 싶게끔 만드는 것들이 저희의 기법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콘텐츠가 자생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콘텐츠로 페이스북도 가고 네이버 메인에도 걸리고 뭐 트위터에도 알려지고 막 그러는 거죠. 저는 자생력 있는 콘텐츠를 만들죠. 아 공감 갈 수 있는 거라고 네. 해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여자 꼬시는 법.
왜 자꾸 이거 언제서부턴가 이거 이런 자리 아니면 내가 풀지를 않아요. 언제서부턴가 여자 꼬시는 법에 대해서 집착을 보이고 있어. 그러니까 형수님 듣고 계시나요? 예전에 저 이제 대학 시절에 갑자기 이제 뭐 애인은 아닌데 뭐 조금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초기에 왜 좀 썸? 뭐 썸. 몰라 뭐 하여튼 그런 애매한 시기에 네. 그 여자친구가 닭갈비가 먹고 싶다는 거야. 음. 그럼 닭갈비 하면 춘천이잖아. 어. 아, 그렇죠. 바로 끌고 저 그 터미널 가서 춘천을 갔지. 돌아오는 티켓은 없이 아 있었지. 있었지만 없었다고 뻥치고. 이 춘천 가서 닭갈비를 먹고 야 맛있지 않냐 물으면서 그런데 한동안 말 없이 잘 먹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러더라고.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근데 괜찮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급 친해졌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중에 취직하고 나서 또 한 번 써먹어. 취직하고 나서 이제 조금 레벨이 올라가잖아. 잘 해보려고 했던 아가씨가 딤섬을 좋아하더라. 딤섬. 홍콩 가야지. 홍콩. 그래서 딱 나오네 이제. 바로 저 인천공항 갔지. 네. 그래서 그랬는데 너무 감동을 하는 거야. 인천공항을 갔어요. 갔는데. 비행기를 탔어요, 못 탔어요? 안 탔지. 거기 데려가만 갔는데도 감동을 하는 거야. 근데 다음 날 뭐 중요한 뭐 컨퍼런스가 있다고 다음에 가자고 그러더라. 난 돈도 안 쓰고 대신에 좋은 평가를 받고 그런 노하우가 있었다. 아, 그런 게 노하우죠. 아니 그러면 자기가 지금 카사 성운이라고 지금 깔때기를 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다음 주에 솔로라고 다음 주에 기고를 좀. 솔로라고 하셨나? 아, 저는 아직은 그렇습니다. 네. 그럼 뭐 만약에 이제 새로 만나는 분이 나 이거 카지노 한번 땡기고 싶어 그러면 바로 라스베가스로 티켓을 요새는 스마트폰으로 이게 되잖아. 아, 그렇죠. 탁 터치해가지고 보여줘. 라스베가스 델 항공. 그럼 바로 넘어옵니다. 전 좀 그 방금 얘기한 거에 해서 아까 영상을 하나 봤는데 네. 여자 꼬시는 법 쉬운 것 중에 하나 영상을 하나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이미? 있는데 간단하던데요. 뭐냐면은 벤츠 오픈카를 타고서 여자 옆에 가니까 그냥 꼬셔지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 옛날에 그 낑깡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렌지족. 근데 그게 네. 가장 확실하긴 한데 네. 두 가지 문제가 있어. 변수가. 첫째, 드라이버의 얼굴 상태가 네. 굉장히 반영이 많이 되고, 둘째, 그 벤츠를 타는 여자들의 퀄러티를 장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외모가 아닌 퀄러티를. 그런 두 가지 문제가 있죠. 근데 송 대표님 차가 뭐죠? 벤츠요. 퀄리티를 장담해드릴 수가 없어요. 딱 와닿죠. 네. 쉬운 일이 아니야.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지만 쉬운 일은 없어요. 자, 그럼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자꾸 안 돌아가는 거야. 벌써 지금 39분이 지났어요. 우리가 표방하는 게 삼천포 토크쇼잖아. 좋네요. 아니 내가 뭘 질문을 해야 할지 까먹었어 그래 지금. 그 사물 인터넷과 그리고 웨어러블. 웨어러블이 좀 이것도 딱 와닿진 않아요. 단어 자체는 뭐 웨어러블 하면은 뭐 이제 그 삼성에서 나온 그 시계? 그죠. 뭐 시계라든지 구글 글래스도 웨어러블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만드는 거는 약간 특이한 방식으로 접근을 했어요. 제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고민을 했다고 했으니까 고민하다 보니까 뭐 시계, 목걸이, 뭐 신발에 넣는 거 웨어러블 종류별로 되게 많거든요. 그럼 전 세계적으로 없는 게 딱 하나 보이더라고요. 귀걸이가 없어요. 왜 귀걸이가 없을까? 라고 해서 이제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1월 달부터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이번 달에는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사실 뭐 양산으로 해서 출시하는 거는 대기업이 아닌 이상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디자인하고 뭐 목업을 해서 기능까지 다 되는 걸로는 이번 달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저희가 그냥 만들고 싶어서 그냥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호응이 좋다라고 해서 누가 투자해 준다라고 하면은 더 이제 양산까지 가겠지만은 뭐 그게 아니더라도 저희는 충분히 만족하고서 재밌게
하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한 이유 자체도 사물인터넷은 이제 얘기가 많이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사물인터넷하고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같이 융합적인 서비스가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왜냐면은 웨어러블은 아직까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쓰는 디바이스는 아니지만은 이제 쓰기 많이 된다면은 핸드폰보다 더 편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주머니에서 꺼낼 필요도 없이 뭔가 신호를 받아가지고 이제 뭐 알람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광고를 본다든지 하는 게 더 편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사물인터넷과 웨어러블이 같이 만날 수밖에 없는 이유라서 동시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송 대표님이 뭐 잠깐 언급을 하셔서 네. 가장 어떻게 보면 심도 있는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송 대표님은 1월 달자로 1월 1일자로 1월 1일자로 네, 네, 네. 예,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고 그리고 저희 배윤식 대표는 12년 1월이 첫 뭐 창업을 음. 했었던 시기였고 그 사이에 이제 좀 우여곡절이 네. 좀 있었고 네, 네. 그때 뭐 이제 홀로서기로 이제 그냥 했었던 팀플 거죠. 하다가 그냥 솔플 하는 게 낫겠다. 네, 이제 여러 가지. 네, 그래서 이제 홀로서기로 했었고 네. 이제 저도 저도 이제 3월부터 이제 완전 홀로서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돈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자금과 그리고 아니면 펀딩. 네. 이거 같은데 제가 이제 두 분을 모신 이유도 서로가 이 자금과 펀딩에 대해서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을 거라서 생각이 들고 두 분을 이렇게 모신 거예요. 배윤식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제 3년 차, 사업 3년 차인데 네, 네. 예, 자금과 펀딩 이건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지. 일단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는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이제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커뮤니케이션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성향이긴 하지만 저는 그 누군가의 뭔가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있어서 상대방을 신뢰하고 그리고 내가 정보를 주는 사람으로서 신뢰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독립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디 뭐 이렇게 감히 저희한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저는 일단 자금적인 면에서 있어서는 자체 해결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이제 이 사업이라는 게 근데 혼자만의 힘보다는 뭔가 자본이 모였을 때 더 빠르게 성장한다든지 더 규모 있게 성장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 이제 그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단계까지 끌어올리는 게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인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 이후로는 이제 투자를 받는 것도 항상 고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대표자는 자본의 흐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자본을 또 잘 이용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뭐 개인이 나만의 돈을 가지고 아니면 누군가 어떤 파트너를 하거나 뭐 그건 구애 없이 만약 기업이 성장할 수 있고 그 기업이 약간은 뭐 좀 너무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사회에도 도움이 되고 고용 창출도 되는 방향이라면 뭐 어떤 방향이든 옳은 방향이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이게 애둘러 가는 느낌이야.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디서 땡겼어요 돈을? 아 돈은 다 옛날에 버는 걸로 제가 그냥 예전에 일단 이제 자기 돈을 꼬라박고 네 저는 제 돈을 가지고 이제 시드머니를 썼고 그 사이에 이제 열심히 대행해서 벌었죠. 남의 기업 브랜딩 해주고 남의 기업 알려주고 하는 걸로 이제 돈 번 걸로 직원들 월급 주고 뭐 모자랄 때는 개인 통장에 있는 게 사업자 통장으로 가고 뭐 이런 과정을 이제 반복하면서 빚은 없습니다. 네. 근데 아직 자랑은 아닙니다만 빚은 없고 아직 아니요 빚도 자산이라는데. 그러면 빚은 투자는 지금 뭐 나타났나요? 아 현재 투자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저의 뭐 도움을 주고 계세요. 뭐 그러한 부분들이 뭐 몇몇 교수님들도 계속 자문을 해주시고 그리고 몇몇 기업의 대표자님들은 저희에게 공간 지원을 해주세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저희가 맨 처음에 창업을 했을 때는 그냥 임대료를 주고 사무실을 썼었는데 지금은 배 대표 같은 사람이 성공도 하고 좀 좋은 걸 많이 알려주고 해야 된다라는 그 업계의 몇몇 대표님들이 임대료 없이 사무실 공간을 지원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혜택도 받고 있고 그래서 뭐 일단 물질적인 투자를 받고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IR을 많이 했거나 저희 메시지를 투자를 목적으로 알리진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가능성들은 뭐 존재하죠. 근데 가장 운이 좋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지금 사업을 하면서 거의 고정비가 가장 데미지가 큰데 크리티컬하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인건비하고 그리고 임대료인데 그 중에서도 임대료 부분을 그래도 해결을 이렇게 하셨다니
네, 부럽습니다. 전 매달 내고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최근에 제가 저희도 이제 스타트업 형태로 있기 네. 때문에 네. 뭐 최근에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이 많이 늘었어요. 근데 이제 그건들이 뭐 아무나 지원하는 건 아니고 약간 비전도 있고 그 대표자님들이 또 발표도 해야 돼요. 그래서 경쟁 PT도 해서 이렇게 그 사업 지원금을 딸 수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상생센터라고 하여 대기업들도 관여하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지자체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지원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세이브할 수 있는 환경이 좀 조성된 것 같아요. 불과 몇 년 사이에. 대표님은 그런 것들을 이용해 보셨나요? 아 저는 공짜로 누가 해주시길래 그래서 하진 나는 않았는데 공짜고 니네 알아서 해라. 하진 않았는데 그런 기회를 활용해서 네. 성장하는 지금 스타트업 분들이 많죠. 그래서 진짜. 그런 공간이 또 왜 좋냐면 저는 이제 누가 빌려줬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저 혼자 이제 성장해야 되는데 그런 창업 공간에는 그 같은 마인드를 가진 대표님들이 네, 네트워크. 네트워크 네. 도 할 수 있고 코어도 할 수 있고 하는 게 되게 큰 장점인 거죠. 그래서 단순한 임대료를 세이브한 문제가 아니라 좀 비전도 쉐어링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이 같은 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게 그런 보육센터 아니면 그런 공간들의 매력이죠. 그러면은 그 송 대표님은 특히나 이제 그 펀딩에 대해서는 네. 더 예민할 것 같아요. 원천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처음에 제가 창업했을 때는 제가 스타트업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거만했던 것 같은데. 거만하게 생겼어요. 지금. 네. IT 나는 뭐 전문 기업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왜 투자를 받아야 돼? 나 돈도 많은데. 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번도 저 똑같이 전 사실 처음에 창업자 냈을 때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어요. 개인이 이제 마이너스 2천만 원이 있었어 가지고 마이너스 2천으로 이제 창업을 마이너스 2천이요? 네. 차가 뭐라고요? 어쨌든 뭐 해결됐다가 뭐 지금은 이제 빚이 없지만은 이제 처음에 이제 제 돈으로 알아서 했죠. 알아서 하다가 당연히 투자나 이런 생각도 안 했어요. 내가 왜 받아야 되지? 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힘들어진 게 나는 이제 앱도 만들 수 있고 뭐 서비스를 다 만들 수가 있으나 제조는 어쩔 수 없이 금융비와 이런 돈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목돈이 들어가요. 네, 사출비랑 이 몇천만 원이 한 방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큰일 났네. 그때 이제 때마침 뉴스 기사가 제가 이제 언론에 많이 탔는데 사실 언론에 탈 때도 처음에는 뭐 IT 전문 기업으로 나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스타트업 어비팩토리 막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이게 내가 왜 스타트업이야?라고 했는데 그거 보고서 사람들이 연락이 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뭐지? 그래 나 스타트업이다. 라고 이제 나 스타트업이야. 이제 말 바꾸기 시작했죠. 하다가 이제 투자랑 막 연락을 되게 많이 왔어요. 근데 저는 투자 받을 생각이 없어가지고 투자를 안 받고서 다른 방법을 하자. 돈은 있어야 되니까 뭐 정부 혹은 아니면 NGL 쪽을 받자. 근데 그 받으려는 이유도 사실은 이제 저는 경영에 참여되는 게 좀 싫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분을 가져가는 건 상관없는데 아까 제가 하는 것처럼 저는 동시에 프로젝트 여러 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제가 지금 하는 어비콘과 뭐 재난 대처 시스템, 인텔리전트 시스템 때문에 저를 이제 요즘 이제 인수 얘기랑 합병 얘기도 막 나오고 있는데 다 이거 하나만 보고서 저한테 이제 접근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그냥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뒤에 아직 더 재밌는 게 더 많이 남아 있어서 얘를 포기하기가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 얘기를 하더라도 계속 조건이 경영에 이제 어느 정도만 참여해라. 나는 이 정도까지 더 할 거니까 얘는 신경 안 썼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계속 얘기는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투자보다는 아싸리 그냥 합병이나 인수해 갔으면 좋겠다. 팔겠다. 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고 있고요. 회사를 팔겠다. 물론 거기서 저도 일해야죠. 좋아요. 네. 그 아까도 제주 얘기 나왔잖아요. 네오풀. 그 허민 네네네. 아저씨가 그죠. 아주 좋은 케이스죠. 그 넥슨한테 3천억인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렇게 받고 지금 미국 가서 야구하잖아. 지금. 그죠. 저도 미국 가서 힙합 하려고. 지난주에 첫 승했대. 그래요? 근데 방어율이 5점대인가? 네. 그렇더라고. 그럼 뭐 높은 거예요? 전 야구 잘 몰라서. 높은 거죠. 근데 다행히 타자들이 더 많이 점수를 뽑아줘가지고 승리 투수가 처음 됐다고. 아주 그냥 이슈가 됐었지. 네네. 그렇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할 때 물론 저는 뭐 정부가 장려하는 사업의 변두리에 있는 업종이라 뭐 그런 거는 꿈도 못 꾸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창업을 이제 처음
이제 고려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벤처 지원 그런 사업들을 이제 염려를 두고 있는데 그게 사실 되게 힘들지 않아요? 그걸 타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얼마 전에 페북에도 썼지만은 뭐 정부 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상생혁신센터만 해주고 솔직히 말해서 약간 사탕 발림 느낌이 좀 많아서 대부분 하려는 애들이 이제 뭐 그러니까 회사 생활을 좀 했던 사람이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대부분 많이 하는 게 대학생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철없다고 나쁜 게 아니라 너무 그냥 무대프로 들을 서니까 이제 아이디어만 있고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 달려드니까 그게 좀 많이 아쉬운데 정부나 이쪽에서는 그런 사람들 또 지원을 해주면서 또 생색을 내고 결과물은 안 좋고 막 이런 게 이제 좀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이제 각 부처별로 창업 지원에 대한 예산이 편제가 되어 있고 각 부처별로 예하 기관들에서 이제 그거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앞으로 2년 뒤면은 그동안 쏟아놓은 그 비용들이 이제 다시 회수가 돼야 되잖아요. 어떤 형식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2년 뒤에 그 돈을 얼마만큼 회수할 수 있느냐, 얼마만큼 이 창업에 대한 정책들이 성공 여부가 이제 2년 뒤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나와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 세금 내가 이번에 종합소득세 얼마를 내는데 2년 전에 빌려줬던 놈이랑 2년 뒤에 받을 놈이 달라. 담당자 바뀐다고. 정권도 바뀌고 부서도 바뀌고 이러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 이게 삼박자가 좀 맞아야 되는 것 같은데 융자만 해준다고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뭐 사업한다고 시장에서 그걸 사주는 건 아니거든요. 시장에서도 이렇게 사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 뭐 신기술이 갑자기 나왔대. 뭐 이거는 뭐 전략 산업이니까 우리가 뭐 투자도 하고 정부에서 팍팍 밀어줘야 돼.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많이 뜬 기업들도 있고 지원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아직 그게 생소하거든요. 그 기술이. 그러면 뭐 아무리 기술이 좋다고 해서 사진 않아요. 소비자는 익숙함에 대한 그런 동경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러한 것들이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은 조건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르익게 할 수 있는 뭐 교육 분야 아니면은 뭐 과거에 이제 교육부터 교육에서부터 그리고 시장의 어떤 그런 연결고리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한 번에 다 같이 이제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냥 뭐 바로 쉬운 게 돈 주고 잘해봐라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이 뭐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뭐 그냥 제가 지원을 정부 지원금을 받았던 사실 이게 또 정부 지원금이 아니라 돈을 저금리로 싸게 빌려주는 형태로 그렇죠. 이제 돌려서 네.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 돈을 받으면 결국은 이제 자기가 이자를 내면서 돈을 빌려가는 건데 정부에서 그 돈에 쓴 내용에 대한 증빙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페이퍼웍이 엄청나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니 근데 대부분 빌리는 게 아니라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예, 공짜로 아예 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에 따른 증빙 서류가 너무 많아지는. 그게 주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주는 게 따로. 있고 빌리는 게 있을 빌리는 게 거예요. 있고 네. 주는 것도 있고 자기가 이제 창업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헌터. 페이퍼웍, 그 헌터. 리포터를 이렇게 제출하는데 바쁘다고. 그것만 전문적으로 해서 돈 타는 애들도 있어요.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따먹는 사람만 따먹는다는 뭐 그런 눈먼 돈이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올 봄에 제가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매년 하는 행사가 있어요. 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지금은 이제 IT 올림픽 같은 그런 축제가 된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한국 최종 결승전이 저 부산에서 열렸어요. 그 동서대인가 네. 거기랑 같이 이제 MS가 했는데 깜짝 놀란 게 그 대회를 나가려고 하는 각 대학에 무슨 벤처 동아리가 왜 이렇게 많어? 수백 개고 그나마 이제 예선 본선 거쳐서 거기 올라온 애들은 정말 난다 긴다 하는 놈들인 거지. 그래서 15개인가가 이제 최종 올라와서 이제 뭐 그 투자자들 그리고 전문가들 이제 심사해서 한국 대표 3팀을 발표를 하는 자리인데 그래서 물어봤어. 나는 항상 물어보잖아. 그게 직업이죠. 어. 캐고. 이
왜 하필 MS냐? 네. 그랬더니 이 대학생들 대상으로 벤처 동아리 평가를 하는 몇몇 이벤트가 있는데 그 중에 이게 제일 알아준다는 거야. 뭘 알아주냐? 나는 처음 들어보는데 여기서 입상을 하면 그 나중에 그런 정부에서 돈을 땡길 때 아주 편하다는 진짜? 거지. 아, 얘네들도 네이버에 검색을 하는 거지. 공무원들도 딱 쳐보고 이 새끼들 매체에도 몇 번 나왔네. 그러면 얘네들도 빌려줄 때도 누가 태클을 안 건다는 거야. 아니 누구 빌려줘서 얘 왜 얘들한테 빌려줬어? 그러면 아니 뭐 비전도 있고 뭐 그건 네 생각이고 객관적인 뭐가 있냐고. 그거 할 말이 없잖아. 근데 MS나 이런데 입선을 하면 일사천리라는 거지. 아 뭐 말로 보면 스펙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그 아, 이력서의 벤처도 스펙. 이제 스펙업이에요. 네. 그래서 그 스펙을 쌓기 위해 나오는 건데 근데 역시나 그 결승에 올라온 애들답게 아이디어가 하나하나가 기똥차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상업성과는 별개로 그 중에 내가 좀 놀랬던 게 그 자전거 열쇠 있잖아. 네. 그거를 또 IT랑 접목한 학생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이 작두 같은 걸로 잘라버리면 그만이잖아. 훔쳐가면. 작도. 근데 이 친구는 거기다가 뭐 GPS 칩이나 잘랐을 때 뭐 경고음이 울리고 이런 걸 넣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자전거를 훔쳐가도 이게 어디 있는지 다 아는 거지. 그 기술은 일본이나 런던에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본에서 살아봐서 알겠지만 자전거 관리 되게 잘하잖아요. 거기는 뭐 등록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전거. 등록 안 돼 있으면 두 다 분은 끌려가니까. 창업을 하셨으니까 좀 느낌이 오죠. 벌써 딱 아이디어가. 그리고 또 하나가 지렁이를 또 IT에 활용을 하는 거야. 깜짝 놀랐어. 그래서 아니 이게 IT랑 무슨 연관이 있냐? 지렁이가 이렇게 자연적으로 쓰레기를 분해를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렇죠. 네. 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이 우리가 분리수거라든지 아니면 쓰레기를 어떤 난지도 예전에 이런 데서 매립을 하잖아. 네. 그런 거 없이 이거는 그 아파트 단지마다 요거를 하나씩 놔두면은 얘네들이 다 먹는데. 그렇죠. 먹고 오래 걸려서 그렇지. 근데 대신에 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다가 얘네들의 개체 수나 요런 거에 따라서 얼마 뒤에 이게 없어지나. 그리고 얘들의 어떤 번식 이런 거를 그런 IT 기기로 도와주는 거지. 친환경 플러스 IT 플러스. 되게 굉장히 실력 있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바람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들은 스펙 때문에 나왔는데 나름 또 괜찮아. 상품성이. 그런 친구들은 장차 창업을 진짜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MS에서 이거를 9월인가 10월에 시애틀에서 또 이제 최종 파이널을 하거든요. 그때 또 다녀와서 내가 또 여기서 단독으로 풀어 놓을 테니까 와. 기대해 주세요. 기대되네. 그럼 멘토들도 딱 재밌겠네.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각 지역에서 우승한 애들이 나오니까 더 이제 쌈박한 아이템들을 볼 수가 있겠죠. 땡겨 가세요. 마음에 들면.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궁금한 게 그 예전에는 이제 뭐 90년대 말에 이제 그 닷컴 버블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벤처 난립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스타트업 또 계속 생겨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창업하면은 스타트업이라고 말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 두 분이 생각하는 스타트업은 뭐예요? 이런 뜬구름 잡는 질문은 참 난감하지 않아? 아니 뭐 뜬금포긴 한데 표정이 봐봐. 아니 본인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라는 소리가 많이 듣는데 정확하게 이 스타트업이 뭔지, 얘는 벤처 기업도 아니고 그냥 창업을 해서 시작하는 사람들을 그냥 스타트업이라고 하는지, 아니면 스타트업에 그 저희가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업종과 업태를 정해야 되잖아요. 네, 저희는 스타트업이라는 용어는 없죠. 그렇죠. 서류상으로는. 어. 네. 서비스. 근데 보통 그러면 이제
창업을 하는 사람은 많은데 이 스타트업에 제가 그냥 보기로는 이 스타트업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는 IT 쪽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보통은 제가 알기로도 이제 벤처 쪽에서도 벤처를 하는 IT 쪽을 스타트업이라고 부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인식의 문제인데 이게 저만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스타트업이 어떻게 보면 애들이 하는 사업 시작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나이가 다 많은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꼭 어린애들이 한다고 해서 스타트업은 아니구나. 그래서 다른 생각으로 하게 된 게 스타트업들이 다들 원하고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다들 투자를 원해요. 그다음에 다 잘 돼서 회사를 팔길 원해요. 아, 이게 다른 건가? 라는 생각을 했죠. 뭐 제가 느끼기에는 뭐 제가 알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은 벌써 인원이 40명도 넘어요. 근데 그들 스스로 스타트업이라고 칭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마음가짐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업이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 어떻게 하면 자기 그 분야에 있어서 무언가 혁신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거기 있는 그 멤버들이 자기의 기업을 스타트업이라고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아까 아쉬운 것 중에서 얼마 전에 막 회사들 막 보면은 어느 스타트업이 이번에 뭐 100억 유치 막 이런 게 있는데 투자 이렇게 많이 받아야지만 좋은 회사인가? 라는 생각도 솔직히 막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안 받으려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 그럼 나는 계속 안 받으면은 못하는 회사가 되는 건가? 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었어요. 상대적인 네. 게 존재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아까 기자님도 말씀 주신 그러한 공모전이 있듯이 뭐 이러한 부분도 있어요. 뭐 기업의 가치, 회사의 사회의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가 정신이라는 단어도 좀 아시잖아요. 기업을 창업을 하더라도 뭔가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창업을 하겠다라는 마인드를 기업가들이 가져야 된다. 결국은 기업도 일자리 창출하지, 그리고 뭐 일자리 많이 늘리지, 또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갖게 해주지,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바람직하게 잡아가자고 하는 것들이 뭐 기업가 정신, 뭐 엔터프리너십, 뭐 아무튼 발음이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대학생들이 아이디어가 너무 좋을 때가 있죠. 근데 항상 그 아이디어가 시장을 바르게 적용하거나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컨텐츠다 보니까 저희는 저작권이랑 너무나 많이 그런 이슈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요새 이제 뭐 소셜 미디어다 보니까 재능이 있고 컨텐츠가 있으면 뭐 이렇게 확산도 많이 시킬 수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그런 대학생들이 프로젝트로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유머 동영상도 올리고 막 음악도 같이 올리고 하지만 그거는 그 친구들이 만들어낸 것들이 아니라 온라인상에 있는 것들을 수집해서 퍼간 거죠. 근데 그걸 통해서 어떤 채널에서 정기적으로 올리고 하다 보니까 구독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 머니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기업들이 요청도 하고 광고를 하자라니까 그런 식으로 스타트업이 된 기업들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작권 이슈에 그리고 많은 그런 어떤 상도라고 하죠. 그런 부분을 어긋내기 때문에 약간 시장을 흐리는 것들도 존재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문제의식이 이제 좀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냥 돈이면 다 된다. 투자 기업이 심지어는 그런 기업에도 투자를 해요. 돈이면 다 해요. 돈이면. 어느 회사 얘기하는지 알 것 같아요. 예. 네. 그냥 투자를 받는 거죠. 네. 그냥 이게 결국은 뭔가 어떤 사회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같이 추구를 해줘야 되는데 단지 이제 이 자본이라는 부분이 투자의 개념에서 왜냐하면 그분들도 회수해야 되니까 뭐 그런 형태가 좀 안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투자도 바람직하게 해야 되고 뭐 그 투자를 받는 기업도 더 좋은 비전으로 약간은 이 공동체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약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좀 그런 것들이 저는 현실적으로 콘텐츠 기업에 있다 보니까 좀 느꼈죠. 제가 말을 되게 순화해서 하는 건데요. 자기네 콘텐츠가 다른 데서 무단계지하면 야 얘 봐 우리 거 막았잖아 얘 봐. 야 이게 저작권 위반이야. 많습니다. 많은 편이죠. 아니 그러면은 두 분은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네. 이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어요? 어때요? 일단 저는 사업을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금전적으로. 금전적으로도 훨씬 낫고 스트레스도 회사 다닐 때랑 스트레스가 다른 게 회사는 사업하면 돈 언제 들어오지? 돈 어떻게 벌지? 이것만 하나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게 더 클 수도 있겠으나 뭐 사람 관계도 생각 안 해도 되고 이게 좀 더 스트레스성은 편하고 돈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원래 딴짓을 뭐 책을 쓴다든지 강의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시간의 자유로우니까 더 많이 기타 활동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수익은 훨씬 더 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아 저는 과거에 대리 때 더 잘 벌었습니다. 내가 알거든. 네,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은 회사가 전쟁터예요. 밖은 지옥인데 네. 지옥에 나와 보니 그 회사의 테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죠. 근데 이제 막상 그걸 또 제가 그런 테두리를 만들려고 하니 그 안에 있는 친구들도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직원에 대한 이탈률도 있고 한데 아까 다시 본론을 들어와서 이제 수익적인 면에 있어서는 제 뜻을 제가 펼치려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소요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과거에보다 많이 버는 것들도 어렵고 근데 이런 것들이 차츰차츰 개선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3년만 버텨라 그러면은 수익으로 전환된다라는 선배님 말 믿고 지금 이제 버티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좋은 소식들이 있어서 저희는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뭐 구독자도 증대시키고 저희 제휴도 늘려가면 늘릴수록 영향력이라든지 아니면 좀 신뢰성도 많이 쌓일 수 있는 매체적인 성향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수익화될 수 있고 그리고 저희 서비스 알아주실 분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은 잘 못 벌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네.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라는 게 가장 큰 메리트 아닐까요, 사업에? 네. 근데 그 3년만 버텨라. 이게 정말 중요한데 투자를 이거 조금만 더 하면 좀만 더 버티면 될 것 같은데 그게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또 예상보다 길어지면 그죠. 지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나는 체질이 아닌가 봐. 다시 회사로 돌아가고 싶을 수도 있고 그런 게 가장 큰 딜레마일 것 같은데. 근데 참 그 딜레마가 생각보다 자주 오죠. 그래서 이 롤러코스터를 탄다고 그래요. 그래서 쭉 올라갈 때는 오 대박 내가 이거 하길 잘했어 했다가 쭉 하얀 곡선 이렇게 쭉 내려갈 때는 이렇게 힘든 걸 왜 내가 하고 있지? 그런 생각하다가 다시 또 올라갑니다.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내 숙명이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경험을 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대표님들은. 네. 보면 페북에서 대표님들이 페북이 제일 시끄럽습니다. 오늘 대박 막 이러다 다음날 푹 깔아앉아 있게 되죠. 1,2,1,2를 하죠. 네, 그게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렇군요. 기삼 씨는 항상 깔아 있는 거. 저 요즘 백수니까. 요즘은 야 윤식아 니네 사무실에 뭐 일 필요 없니? 아니? 네,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대표들이 그러니까 대표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냥 창업을 하고 우산이 없이 그 모든 거를 이제 다 혼자 이제 때려 맞아야 돼요. 그거는 뭐 작은 조직이든 큰 조직이든 대표가 어쨌든 최종 그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대표들이 항상 고민을 하는 거는 이 비즈니스의 영속성이에요. 계속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이 또 세상이 빨리 바뀌니까 빨리 바뀌는 거에 맞춰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근데 이게 또 이 서클이 같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환경은 바뀌지만 이 환경이 바뀌면 제일 먼저 에이전시들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들이 바뀌고 아니면은 소비자가 전에 이제 그런 클라이언트들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이 사이클이 아기가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대부분 안 맞죠. 근데 이 맞아 떨어지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죠. 이런 것들 계속해서 변경되는 환경 속에 어떻게 우리 비즈니스를 영속을 시킬 것인가. 이 영속은 뭐 이 다른데 뭐 매각을 하든 아니면 합병이 되든 아니면 독자적으로 가져가든 어찌 됐든 비즈니스는 영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기존에 이제 조직에 있을 때 내가 했던 일은 영속성이 똑같이 있었던 일이에요. 항상 고객사에 대해서 일을 하고 항상 새로운 일을 만들어야 되고 항상 무언가를 만들어서 계속해야 되고 어제랑 똑같은 오늘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제랑 똑같은 오늘을 만든 건 저일 뿐인 거지 세상은 계속 바뀌어 나가고 있는 거고 이 바뀌어 나가는 거에서 영속성을 계속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 영속성이라는 거는 직원이든 대표든 사람이라면 계속해 나가야 되는 부분
저는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해탈의 경지가 이렇게 됐죠. 백수가 돼도 아 그래 다음 주면 뭐 고객사가 들어올 거야. 되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이게 그거잖아요. 저희 뭐 창업을 하고 멤버와 함께 뭔가를 하는 그런 대표들은 자기가 절대 프리랜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는 능력 있는 프리랜서다. 그래서 언제든 우리 필요한 말에 이런 형태의 접근을 하지 않아요. 저희는 어떻게든 이 조직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멤버들도 이제 같이 성장해야 돼요. 물론 이러고 있다가 더 좋은 데 갈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줘야 되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능력으로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기업의 발전 그리고 상대방의 발전 이걸 항상 고민하게 되죠. 그렇게 해야지만 또 영속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게 오늘 하고 내일 하고 내일 모레도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 수 있겠죠. 예. 그 창업자도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응? 이 인간이 사람인 사이간이잖아요. 네. 이 사이를 또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여자친구라든지 그러니까 조직에 있을 때와 지금 전선으로 나왔을 때 되게 다를 것 같아요. 대하는 게 어때요? 저희 집은 그냥 저희 아버지도 창업자세요. 저희 아버지도 창업자기 예, 집안이었구만. 아버지는 원래는 소방공무원이셨다가 지금 한 16년간 떡 공장을 하고 계세요. 찹쌀떡. 그러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그런 관점이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잔소리 안 하시고요. 엄마는 왜 그 좋은 데를 나왔냐면 등짝 스매싱을 딱 때리시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지금은 빨리 성공해라. 너가 성공하는 게 다 잘 되는 거다. 라면서 지원해 주시고 뭐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봤을 땐 비즈니스로 그냥 단순하게 얽혔던 지인들은 그냥 끊어지더라고요. 뭐 예전에 직장 동료라든지 뭐 이런 분들인데 오히려 저는 이제 창업을 그 유사한 분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필드에 있었을 때 저에게 많은 뭐 같은 일을 같이 함께 했거나 아니면 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제가 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밑거름을 주셨어요. 그게 딱 1년. 딱 1년 갑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도움이 있어요. 그죠. 예, 그런 게 딱 1년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더 지속 가능성 있게 뭔가 밟고 그거를 이어나가고 하면은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자친구 없어요. 뭘 동문서답이야. 그러니까 그게 좀 영향이 있다고 보세요? 사업 예, 때문에 저는 물론 여자친구 저의 개인적인 그런 성향도 있긴 하겠지만 밥 먹을 때도 일 생각,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도 일 생각, 집에 가서도 일 생각. 네. 이게 워커홀릭이라서 이게 아니라 그냥 걱정이 돼요. 걱정이 되지. 네. 그걸 그러니까, 맞은편에서 보는 아가씨들은 못 견딘다. 아 그렇겠죠. 아, 근데 신경 안 써주니까. 근데 아침에도 뭐, 자기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분들은. 근데 그거 아니에요? 뭐 실체를 알면은 뭐 아무것도 없긴 하지만 그래도 뭐 대표 배윤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명함 딱 파가지고 귀여운 그 토깽이 딱 명함을 내밀면 그래도 좀 훅하지 않아요? 그거는 대학생 저학년 정도까지 먹히지 않을까? 아 이게 일단 그래서 저도 벤츠를 살까. 나중에 돈을 잘 벌어서. 예. 아 잠깐 벤츠 사실 게 제가 한 가지만 질문 한번 할게요. 그 창문 깨졌을 때 비용이 얼마나 나왔다고요? 도둑이 한 번 들었어요. 창문 깨고 들어왔는데 창문 가격은 얼마 안 돼요. 20만 원, 10만 원. 근데 거기 소가인에 들어가잖아요. 유리 조각이. 걔를 하는데 550만 원? 네, 벤츠 타세요. 아니, 근데 뭐 그런 소문이 있지 않습니까? 니는 빨리 성공해서 좋은 여자를 만나라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우스갯소리로. 예. 근데 저는 지금 연락이 끊긴 동생들이긴 한데 대학교 4학년 때 그때 동생들이랑 했었던 약속이 생각이 나요. 야 우리 나중에 한 나이 40 먹고 서로 성공해서 운전기사 딱 깔아 해가지고 너는 BMW 나는 벤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강에 딱 포장마차에 이렇게 딱 와서 문장들 퇴근시키고 우리끼리 조촐하게 소주 한잔 하자. 멋있네. 나도 껴줘. 나는 벤틀리 타고 갈게. 뭐 그랬던 기억이 전 아직도 좀 계속해서 이제 되뇌이고 있어요. 근데 그 자식들은 그 약속 기억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창업을 뭐 이른 나이에 하면 네. 물론 뭐 장단점도 있고 한데 그 일과 관련 없는 이런 어떤 관계 측면에서 볼 때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거야. 네. 남들 삼성 가고 LG 가는데 동기들은 나 혼자 여기 가산 디지털 처박혀서 창업을 한다거나 공동 창업을 해서 맨날 영업 뛰고 있다. 그러면은 그게 연애 결혼 시장에서 먹히기가 어렵잖아요. 객관적으로 그죠. 그런 문제 있고 설이나 추석 때 또 친척들 만나면 너는 뭐 하냐? 그러면 예, 저 뭐 가산 디지털 단지에서 뭐 웨어러블 뭐 사물 인터넷 하고 있어요. 그럼 엥? 노하우 하나 알려드릴까요? 너는 삼성 못 들어가냐? 그런 게 있다고. 저도 지금도 부모님은 계속 반대해요. 아. 다시 대기업 들어가라. 근데 난 싫다 안 들어간다. 계속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주변 사람들은 다들 그랬어요. 사업할 줄 알았다. 나는 몰랐는데 다들 할 줄 알았다 그래서 그런가? 그리고 네. 이 삼성전자 만약에 디바이스 부문에 네.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그 비슷한 나이 또래에서 봤을 때는 어지간한 벤처 사장 못지않게 부러워한다고. 뭐 페이도 페이지만 그 연말에 성과급이라든지 뭐 복지라든지 그리고 그의 부모님들의 미소라든지 그죠. 그리고 그가 함께 팔짱을 끼고 있는 그녀가 레벨이 달라진다. 근데 그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도 저도 이제 겪어봤던 거고 대부분 이쪽 초대 기업들은 대부분 하는 게 갑질이잖아요. 근데 갑질을 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일은 잘했어요. 갑질은 잘했으나 자괴감이 너무 많이 들어요. 난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지? 맨날 시키고만 있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나? 왜 내가 안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런 저 같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갑질하다가 뛰쳐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아닌 사람들은 계속 있는 거고. 그래서 보통 퇴사할 때도 보통 축하한다라고 해요. 네, 사업하러 나오면은. 왜냐면 이런 보통 좀비라는 얘기를 하는데 회사 내에서 그냥 시키는 것만 하고 계속 갑질만 하면서 되게 지겹거든요. 근데 그게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사실 뭐 있는 거고. 근데 저 같은 캐릭터는 이제 그게 너무 지겨운 거죠. 내가 직접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배경과 주변 사람들 보는 시각과 이런 거를 다 버리고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거 있어요. 버리고 나왔는데 후광이 있더라고요. 거기 출신이라는 게 대기업 후광이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네. 네. 근데 저는 그거 생각나요. 어차피 그거는 이제 그 조직 내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제 딱 거기까지가 이제 대부분의 성공일 거고, 그 웹툰 그 미생을 보면 주인공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한 뭐 거래처 그 중역인가 사장인가 와가지고 이제 굽신굽신 해요. 근데 그 미생 주인공이 뭐 너무 안쓰러워서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갔는데 직장 상사한테 혼나고 다시 바로 고치려고 이제 따라 나갔는데 문 앞에서 그 굽신굽신 하시던 분은 외제차를 타고 외제차의 뒷문을 타고 이제 닫아주는 문을 서비스를 받으며 회사로 복귀를 하시죠. 그러면 이게 뭐 제가 아니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지만 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누구도 그 가능성이라는 건데. 문 닫아주는 거? 아니요. 이제 타는 역할로 우리도 한번 타는 역할 한번 해봐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두 하나의 가능성이라는 씨앗을 다 심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물을 뿌리고 이제 비료를 주고. 근데 어떤 거는 이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이제 뭐 수확이 되겠지만 어떤 거는 뭐 중간에서 잘려 나가겠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생태계이니까. 근데 어차피 이런 사이클이라면 저는 자기 비즈니스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다. 스티브 잡스 형님이 되게 멋진 말을 하셨잖아요. 기사님 아시죠? 그 타인의 삶을 살지 말라고.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과거보다 많아진 것 같아요. 저는 뭐 98년도 학번인데 나이 공개하면 안 되나? 근데 이제 98학번인데 그때 당시에도 되게 벤처 붐이 있었고 그 그죠. 이후로 거품이 좀 있었긴 했지만 그때와 다른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업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약간 개인의 자아 실현이라든지 그냥 단순히 돈만 쫓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다 돈 벌기 위해서 창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자기가 가지고 싶은 가치를 실현한다든지 뭐 거기에 이제 아다리가 맞아서 돈도 잘 벌면 더 좋은 건데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아, 저는 그렇군요. 그런 게 요새 네. 좀 벤처붐이 창업붐이 있지 않나. 네. 얼마 전에 그 우리 배훈식 대표가 외국을 갔다 왔어요. 와쿠.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예. 예. 그래서 거기 어떻게 갔는지 그리고 거기 가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한국의 스타트업과 벤처하고 그쪽하고 이게 미쿡 캐나다인가? 어쨌든 미국의 예, 미국의 그 미쿡 텍사스 오스틴에서 예, 예. 하는 그쪽 사람들 어떻게 뭐 다른지 뭐 그런 생태계가 어떻게 뭐 비교가 되는지 머리가 네. 노랗죠. 그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를 가게 된 계기는 저희가 콘텐츠 기업이다 보니까 콘텐츠 기업 잘 성장하라고 국가의 다양한 콘테스트라든지 아니면 지원 사업들이 존재해요. 그런 계기로다가 저희가 이제 피칭을 하고 또 선발이 됐죠. 뭐 제가 듣기로는 190개 기업 중에서 10개 기업 중에 선발이 됐다고 합니다. 저희 기업이. 그래서 영어도 이제 잘하시겠네. 영어는 그냥 조금 합니다. 아까 버벅거리는 거 봤잖아. 잘 못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나한테 문법이 뭐 맞느니 틀리니 그러지 마. 네, 웬만한 의사소통 뭐 이 네네네. 정도는 할 수 있는 수준인데 가서 이제 그 사우스 바이 사우스는 과거에서부터 그 미국의 그런 어떤 창업 문화를 주도했던 문화, 영화 그리고 이런 스타트업들을 주도할 수 있는 컨퍼런스예요. 그래서 뭐 강연만 100개가 넘고 훨씬 넘습니다. 그거 넘고 뭐 거기에 들어오는 강연자, 뭐 각 기업의 대표, 스타트업 대표들 아니면 큰 기업의 대표. 그래서 2007년도 트위터의 에반 윌리엄스가 그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에서 트위터를 소개해서 그때부터 트위터가 활성화가 됐었죠. 그래서 그런 유래가 있는 이제 행사였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저희 스타트업 기업들 이랑 같이 갔어요. 저희 한국을 뭐 알릴 수 있는 스타트업 기업 10개 부스를 만들고 그리고 되게 다양한 나라에서 와서 봤는데 저희도 이제 가끔 컨퍼런스를 하잖아요. 뭐 코엑스 이런 데 보면 스타트업 기업이 자기네 제품 알리거나 이런 걸 하는데 그런 장소였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다양한 강연을 하는 게 우리나라도 뭐 강연하면 나의 지식을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강연이 많잖아요. 강연주가. 뭐 이런 건 어떻게 해라 마케팅에서 뭐 이런 거 하고 이러한 신기술이 나왔으니 이렇게 적용하면 좋다 우리는 이렇게 적용했다 괜찮지 않는가라는 강연이 많아요. 이런 기업 교육 강연이 많은데 제가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에서 봤던 강연은 문제를 제기해요. 그러니까 아젠다를 던져서 최근에 이런 IT 기술이 아니면 뭐 이러한 기술이 각광인데 저희 패널들이 이거에 대해서 한번 토의를 해볼게요. 막상 이게 뜨긴 뜨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시장에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는 게 저는 약간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그들이 니즈가 담겨 있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의 강연은 나의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대화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 같은 이제 노하우라면 저희와 같은 컨텐츠를 다룬 기업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뭐 해외에서 최근에 가장 많은 뷰수를 가지고 있는 버즈피드닷컴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있는 대표들 나와서 토론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아니면 저작권 이슈가 항상 많은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 당신들 생각은 어떠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버즈피드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뉴욕타임즈나 다른 그런 웬만한 매체보다도 훨씬 많은 트래픽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신생 뉴미디어 기업이에요. 이런 대표들이 나와서 환경이 이제 새롭게 조성이 되고 있으니 당신 같은 스타트업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며 당신 같은 전통 저널리즘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며 하면서 토론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대부분의 강연인 게 역시 좀 낫구나. 여기 분위기가 다르구나. 좀 뭔가 그런 부분들이 제일 많이 느꼈어요. 좀 못 가봐서 잘 와닿지는 않는데. 근데 이제 근데 예. 그걸 다 잉글리로 다. 느낌만. 근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거 저도 좋다고 느낀 게 저도 이제 세미나나 이런 것들 많이 제가 스피커로 많이 나가거든요. 나가다가도 말씀하신 토론식이 더 재밌었어요. 왜냐면 맨날 강의를 세미나 하면은 맨날 내 얘기만 해줘야 되고 맨날 같은 얘기 했던 얘기 또 하고 이제 지겹거든요 저도. 근데 각자 뭐 파트별로 나와가지고 자기의 의견 얘기하고 막 이렇게 토론회가 하는 것도 사실 재밌으나 또 그것도 있죠. 우리끼리 막 얘기하고 있으면 옆에 이제 관중들이 있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쇼잉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또 짜고 치는 콘서트 같은 느낌이라서 살짝 아쉬운 것도 있는데 그래도 그냥 혼자서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 하는 것 같아요.
대표님한테 네.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궁금하다기보다는 네. 보통 이제 스타트업을 이제 심사를 하거나 이제 평가를 하는 입장에서 주로 있었어요. 네. 맞죠? 네. 예. 그러면은 뭐 앞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는 네. 그런 스타트업들한테 좀 바라는 점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제발 이런 것만 들고 오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스타트업이나 아니 공모전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예. 저도 대학교 다닐 때 공모전에서 대략 한 50개 정도의 수상을 경력이 있어요. 와. 근데 그거 경력도 사실 제가 이제 간파를 한 건데 뭐냐면은 심사위원들과 그 다음에 이거 주최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파를 먼저 하면 돼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벤처나 아니면 스타트업 쪽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이제 뭐 여기서 중기청에서 뭔가 열었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왜 열었나를 정확히 분석을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얼마 전에 사실 제가 했던 게 그 삼성원 기어 해커톤 심사위원을 했었어요. 네. 그 같은 경우 삼성 기어에 들어가는 앱 심사인데 심사 기준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웨어러블 디바이스 앱이기 때문에 핸드폰에 있는 걸 그대로 앱으로 보여준다. 전혀 의미가 없거든요. 딱 예에서만 가능한 예에서 특별한 것들을 노리는 것만 상을 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정확히 당연히 웨어러블 행사니까 당연히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을 해야겠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냥 핸드폰에 있는 걸 그대로 넣더라고요. 뭐야 똑같은 건데 그럼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변별력이 별로 네. 없는. 그래서 이제 그 행사가 있으면은 그 행사에 대한 이제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심사위원은 원래 사전에 잘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네, 심사위 공개돼 있으면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성향도 파악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뭐 차장님 더 뭐 질문 있으세요? 아유 이게 주제와 좀 너무 동떨어져서 이거 괜히 물어봤다가 좀 아까 그 사물 인터넷 네네. 그 웨어러블 이제 얘기를 할 때 떠올랐는데 네. 무슨 영화인가 만화를 보면은 내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왼쪽으로 주먹을 딱 올리면 내 뒤에 있는 로버트가 같이 움직이고 아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휴잭맨 나왔던 그거 예, 아니에요? 예, 네, 그렇죠. 영화? 네. 그럼 그게 만약에 네. 그 초기에 어떤 재벌집 아들내미가 그걸 샀어. 네. 술 먹다 어떤 새끼 시비를 걸어. 그럼 내가 탁 하면 뒤에 로버트가 걔를 가서 때리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게 나도 맞고는 못 살아. 네. 그럼 얘도 사. 그럼 다음날 와서 얘를 또 때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웨어러블의 어떤 난립? 네. 난립으로 인한 사회 혼동? 네. 막 이런 게 막 생각이 나는 거야. 해석해서 들으세요. 네. 일단은 너무 로버트 얘기하니까 너무 먼 미래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처음에 질문 다른 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는 로봇 싸움 대회가 있어요. 자기가 움직이면서 하는. 네. 그래서 원래 그거 그래요? 네. 케이블 TV에서 네,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저도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거 얘기하신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라 난더 나아. 네네네. 아니 우리 이백의 네. 우리 근데 사실 백미가 제가 이제 아까 뭐 최종에 미래지향적인. 물어볼지 모르겠으나 어휘팩토리에 이제 나중에 최종 하고 싶은 거를 분명히 안 물어볼 건가요? 아, 물어볼 거예요. 그냥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타는 로봇 만드는 게 목표예요. 아 타는 로봇. 네. 물론 더 길어지면은 아이언맨이 되겠지만은 아이언맨은 좀 너무 힘들지 않을까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타는 로봇을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거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저는 그거 타고서 이제 출퇴근하려고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앞에 차가 막혀가지고 기차 그냥 집어 던지고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당장은 뭐 아이디어조차도 없고 얘는 정말 그거는 사법 당국에 얘기를 하시고. 걔들은 더 몰라. 규제라는 게 항상 따라다니더라고요. 사업에. 아니 그 뭐. 걔보다 다른 얘기를 해드리면 웨어러블 말씀하셨으니까 구글 글래스 하면은 이제 카메라가 달려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서 이제 몰카나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아, 우리 차장님 또 몰카 좋아하시죠? 네. 이 얘기도 나왔었어 우리가. 일단은 소니 몰카 할 때? 윙크에서 네. 계단에서 자빠지는 네. 그런 놈들이 많을 거다고. 왜냐면 이게 사진이 몇 번 자빠졌어요? 제가 다른 방법 알려드릴게요. 다른 방법? 네. 세 가지 찍는 법이 있어요. 윙크하는 거, 그다음에 버튼 누르는 거, 음. 그다음에 오케이, 테이크 픽처라고 말하는 거. 앞에 있는 사람이 이뻐요. 몰래 찍고 싶은 거야. 오케이 글래서 말할 수가 없죠. 버튼 눌러도 이상하고 윙크하자니 또 이상해요. 근데 셋 다 신호를 주고 나서
1초 뒤에 사진을 찍혀요. 어. 뒤를 돌아서 네. 윙크를 하고서 네. 그 사람 쳐다봐. 그러면은 그 사람 찍을 수 있어요. 노하우네요. 네. 노하우인데 이게 또 사진을 찍히면은 글래스에 불이 켜져요.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게 되면은 화면이 켜지니까 앞 사람이 불 켜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불 켜져 있으면 뭔가 하고 있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이 안 켜진 앱이 나왔죠. 역시. 네. 세상은 무서워요. 그렇구나. 아니 근데 그게 네. 만약에 찍혔다 해도 야 너가 벗어봐 그 이럴 수도 없잖아. 그죠. 사실.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확신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예전에 그 뭐지 누구지 그 아저씨가 극장을 갔어요. 그 안경을 끼고 근데 끌려 나와서 그 국토안보국 그 사람들한테 조짐을 당했대요. 왜 이걸 녹화를 했는지 빨리 이거는 이 영화 이렇게 했는지 그래서 자기는 이거 그냥 쓰고만 있었지 아무것도 안 했다. 결국은 그 센터를 까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가 판명이 됐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불이익을 당했다는. 네. 그러고 얻었던 게 뭐 영화 뭐 몇 번 무료 상영인가? 뭐 그 정도. 그리고 차장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 도찰. 도찰의 그 부위가 이제 그 좀 넘어질 정도의 그 도찰 있잖아요. 제가 그런 걸 원하는 말한 거야. 것처럼 불이 안 켜지는 앱을 깔면은 그러니까 이 이제 아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둘째가 5살인데 얘들한테 씌우는 아빠들이 분명히 나올 것 같아. 그 쉬워서 뭐하게. 엄마랑 손잡고 가잖아 목욕탕을. 괜히 그냥 씌울 것 같아 아빠들이. 그러면 그거네. 그 지난 소니 방송 때 안면 홍채에 렌즈를 이식해가지고 사진을 찍게 할 수 있냐라 물어봤는데 내가 보기엔 차장님이 그게 되면은 애한테 그거를 해가지고. 그런 아빠들 삼촌들 많을 거야. 그 얼마 전에 목욕탕 한국 목욕탕 협회에서 성명을 발표했잖아. 뭐요? 남자애가 들어올 수 있는 나이는 5살까지. 그거 발표해가지고 그 9시 뉴스에도 나왔어. 한 번 더 발표를 해야겠네. 근데 그게 좀 애매해요. 구글 글래스 쓰지 마세요. 그러면은 뭐 벌써 시간이 좀 많이 됐으니까 그 이제 그 배 대표님은 이제 좀 옹알이가 터졌는데 이제 좀 이만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다음번에 또 불러주세요. 다른 주제로. 그러면은 좀 궁금한 게 앞으로의 쉐어하우스는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기업으로 될 것인지. 그러니까 그 쉐어하우스를 포함해서 두 분 다 앞으로 창업의 어떤 트렌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이백의 백미가 미래를 내다보는 인사이트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예측을 해주시죠. 일단 저는 뭐 아까 말했듯이 정말 잘 되면 타는 로봇 만드는 게 정말 꿈인데 그 전까지는 이제 뭐 사물인터넷과 웨어러블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회사 브랜드 확립을 먼저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는 저는 브랜드 빌딩을 목표로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창업 아이템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하고 있는 게 완전 지금 핫 트렌드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사물인터넷 쪽으로 뛰어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조심히 먼저 살펴봐야 될 게 다른 쪽에 비해서 제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많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이제 제조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투자를 하시는 게 자기가 사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말 내년에도 이제 약간 더 전문적인 영어를 쓰면은 블루투스 4.0이라는 걸로 요즘 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4.1로 할 거예요. 4.1로 하면 뭐 M2M이라고 자꾸 어려운 말이 나오지만은 이런 M2M 뭐 머신 투 머신 해가지고 정말 사물 인터넷화가 되는 정말 미래 시장이 열리거든요. 그거를 지금부터 빨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내년은 이미 늦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쉐어하우스를 처음 시작했을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남들이 안 하고 있는 걸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남들도 제가 뭘 하는지도 잘 모르는 게 저는 사업 핵심이에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터졌다니까.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제가 찾고 있는 거는 뭐냐면 제가 이걸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소비자가 저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가, 저희가 주려는 거는 삶의 유익함 그리고 실생활 속에서도 내가 해볼 수 있는 무언가에 대한 기쁨을 주는 게 소비자분들한테 주려고 하는 것들이고 저희와 같이 파트너가 된다라든지 하는 그런 기업이나 뭐 미디어들은 광고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소비자를 설득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뉴스페이퍼에 있는 신문 그 광고 이런 게 아니라 인터넷 배너 광고가 아니어도 나 콘텐츠를 보면서도 저 제품의 매력을 느낄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더 많이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뭐 국내에는 아직까지 되게 전무해요. 물론 이거에 대한 뭐 PPL이나 뭐 많이 보시잖아요. 다 실생활에 접하실 수 있는 것들인데, 근데 국내에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좀 문화를 자리 잡게 하는 게 저의 미션이자, 또 그게 자리 잡혔을 때 저도 더 많은 수익적인 부분을 마련해서 이런 걸 통해서 더 많은 또 좋은 콘텐츠를 또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는 콘텐츠 기업이니까요. 네. 급 질문 하나. 네. 아까 그 2초 만에 옷 접는 법 네. 그런 거 그 영상에 뭐 유니클로나 유니클로 제품 가지고 접죠. 그 저기 뭐야 필립스 다리미 이런 거 광고 붙이면 안 돼요? 광고라고 붙이기보다는 그냥 영상에 그냥 나옵니다. 제품 브랜드 다 노출되면서 나와도 소비자는 그게 아 이거 유니클로 광고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보다는 아 2초 만에 저렇게 접는 방법이? 라고 하실 분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 영상을 그러면 유니클로 옷이나 필립스 다리미를 동원을 시켜서 찍는다. 가능하죠. 아. 네, 그거야 이제 장기적으로 뭐 목적이 그게 아니라 제품을 그걸 노출하게 해서 노하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런 노하우에 당연히 어우러질 수 있는 게 제품이잖아요. 저희 맨날 새우깡 먹고 맨날 뭐 이슬이 먹고 그 기타 뭐 다른 브랜드를 사용하잖아요. 폰도 뭐 갤럭시도 있고 아이폰도 있듯이 얘네들이 자연스럽게 노출되면서 이들의 특징을 보여주는 게 하나의 저희 수익 모델입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긴 시간이 됐는데요. 생각 외로 좀 많이 오늘 또 진행이 됐어요. 또 이거를 또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또 길다고. 기실 예, 거예요. 죄송해요. 예, 배윤식 대표가 늦게 옹알이가 터져서. 예, 그러면은 긴 시간 동안 예, 두 대표님들 모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 이 방송이 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제 개인적인 바람은 여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창업을 하신 분이 이제 나왔으니까 기회가 된다면 이제 창업을 고민하고 있는 분이나 그럼 그분과 함께 뭐 이제 창업을 뭐 지원해 주는 뭐 협회라든지 아니면 뭐 지자체 뭐 어떤 공익 서비스가 있다고 하면 그 담당자랑 같이 나와서 좀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또 좀 뭐 유의미한 또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좀. 그리고 방송 들으신 분 중에 이제 예비 창업자들 계시면 그 후기에다가 문의나 이런 거 남겨주시면은 아마 두 분들이 네. 친절하게 네. 설명을 해주시지 않을까. 네. 예, 많이 그렇죠. 이용해 주세요. 네. 이 두 분은 그 네이버에서 이름 검색하면 다 나오시는 분들이니까. 네. 네? 자, 그러면은 저희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때? 해보니까 재밌어? 재밌네요. 남자 4명에서 좀 우울하긴 한데. 나중에 섭외를 좀 해봐야겠네.